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달러엔 통화상은 채널 밖으로 내려갔지만 채널 안으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달러엔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가며 하락 추세를 형성하는가 싶었는데 반등하면서 일단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달러는 채널 상단을 넘어서면서 추세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하단을 무너뜨려 하락 추세를 만들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널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 달러의 가치는 조금씩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엔의 가치는 떨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러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수차례 해왔다는 점은 달러에 대해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달러는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노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달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게 현재 일간 차트에서 달러가 만들고 있는 모습은 하락 깃발형 패턴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돌파를 위한 모습을 노이즈로 처리하면 달러는 하락 깃발형 패턴을 그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러의 채널 이탈은 패턴을 완성하고 본격 하락 추세에 들어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달러는 일단 채널 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채널 상단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가지고 다음 행보를 판단해야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를 따라 하락하던 달러는 다시 밴드 안에 들어섰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과 채널 하단이 몰려있어 달러는 두 지점을 차례로 넘어서며 채널 안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하단 부근에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도 있어서 이곳도 그리 어렵지 않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4시간 차트에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저항선보다는 진동축으로 작용하고 있어 달러가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면 채널 안에서 진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달러는 4시간 차트에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또 다른 채널을 형성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달러는 엔에 대해 일정 범위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주최 중앙은행 정책 포럼에서 일본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한 일본에 대해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부터 각국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본과의 합의가 의문시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대해선 24%의 상호관세율을 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일본은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일본의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과 인도가 무역협정 최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협상팀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는 농업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밀과 유제품 등 주요 농업 분야를 개방하지 않는 대신 미국산 천연가스를 더 많이 수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유럽연합은 미국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회원국들로부터 미국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최소한 대폭 삭감하겠다는 목표로 주요 산업에 대한 미국의 25에서 50%에 이르는 관세를 즉각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0% 보편 관세는
기본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3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됐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EU의 주요 품목에 대해 25에서 50% 관세를, 나머지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를 놓고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가 집계한 결과 지난 6월 기준으로 바클레이스, 골드만삭스 등 5개 투자은행은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 차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비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시티와 웰스파고는 0.75%포인트, TD뱅크는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FOMC 정례 회의 후 공개한 점도표에서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1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아니었으면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더 낮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주최 중앙은행 정책 포럼에서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관세가 아니었으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뒤 관세 규모, 그리고 관세 결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보고 우리는 보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관세에 과응 반응을 한 것은 아니라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나 규모, 지속성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뿐 아니라 많은 연준 인사들도 기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연준이 지난 2022년에 미국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기에 앞을 내다보지 않고 자신의 발끝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전혀 없었으며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관세보다 더 일시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산업이 10년 만에 처음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대중국 무역 전쟁으로 미국인들은 온라인 쇼핑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업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배송 및 반품 정책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외환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서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봅시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